안녕하세요. 저는 남서울대학교 보건행정학과의 남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우리나라 유방암 3중 엄성의 요인 탐색과 예측 모형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유방암 3중 엄성의 요인 탐색과 예측 모형에 대한 발표입니다. 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5개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선 도입부터 서론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9년 암통계 자료에 따르면은 여성의 약 36%에서 일생 중에서 암의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여성 유방암이 가장 많고 전체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의 20.6%가 유방암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방암은 호르몬 수용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들은 모두 여성 호르몬으로 면역 조직 화학 분석 방법에 따라서 유방암 조직은 에스테로겐 수용체와 그리고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PR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인간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라는 허투라는 그런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대표적인 호르몬 수용체에 의해서 유방암 발생이 된 이후에 이 세 개의 호르몬 수용체에 의해서 치료 방법이 이제 각각 다를 수 있겠습니다. 유방암은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서 말씀드린 에스트로겐 수용체나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이런 수용체가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오거나 또는 음성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ER이나 PR이 양성으로 나왔을 때 음성으로 나온 경우보다 유방암이 진행이 좀 느리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ER과 PR 모두 양성인 경우에는 한쪽 ER이나 PR이 한쪽만 양성인 경우보다 ER, PR이 한쪽만 양성인 경우보다 호르몬 치료에 도움이 호르몬 치료를 했을 경우에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이 ERPR이 한쪽 양성이 아닌 둘 다 음성일 경우는 특별한 호르몬 요법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정암, 이 호르몬과 관련된 특정암, 유방암이 조기에 발견이 되면은 여성 호르몬 차단제를 복용하고 병기에 따라서 수술이나 화학요법을 같이 진행을 하여 완치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인간 표피 성장 인자 수용체인 허투가 양성인 경우는 정상 암세포보다 더 많이 발견되며 다른 유방암보다 더 빠르고 공격적인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허투 같은 경우는 암의 초기 단계에서 표적 치료를 했을 경우에 예후가 좋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전 연구에서 표적 치료제는 유방암이 1기, 2기, 3기에서 재발 위험을 40% 이상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 TNBC라고 쓰진 것은 이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호르몬 수용체를 말을 하고요. ER, PR, HER2를 말을 하고요. 이 세 가지 수용체가 그 면역 화학 검사에서 호르몬 수용체가 모두 없는 세 가지가 모두 없는 경우를 TNBC라고 합니다. 트리플, 이제 세 가지 호르몬을 트리플이라고 하고요. N은 네거티브입니다. 그리고 BC는 브레스트 캔서 해서 TNBC는 세 가지 호르몬 수용체가 모두 없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TNBC는 모든 유방암 중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그리고 예후가 좋지 않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병리학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리고 젊은 환자에서 흔히 발견이 됩니다. 따라서 유방암의 치료 방법은 그 호르몬 수용체가 어떤 것이 있고 없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TNBC는 이제 대표적으로 호르몬 요법과 표적 항암제 치료를 했을 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어려운 그런 유방암이 되겠습니다. 현재 TNBC 환자들은 암세포를 공격해 사멸시키는 암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억제하는 화학요법을 주로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TNBC, 위에서 말씀드린 이런 TNBC 세 가지가 네거티브인 이런 TNBC와 그리고 넌 TNBC 세 가지 수용체가 모두 음성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수용체 중 하나라도 양성이 나타나는 경우를 넌 TNBC로 명명하였습니다. 그래서 TNBC와 넌 TNBC를 비교 분석을 통해서 유방암 환자의 임상적인 특성을 통해서 그 유방암에 대한 위험 인자, 리스크 팩트와 프레딕티브 모델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방법으로는 첫 번째 연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연구 대상으로 이 연구 데이터의 출처는 우리나라 국립암 발생률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암 발생률 조사는 현재 시점보다 2년 전의 조사를 시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올해가 2022년이기 때문에 올해의 국가암 데이터는 2020년 데이터를 올 11월 초나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발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제가 연구에 사용한 데이터는 2016년 데이터이고요. 이 데이터는 2018년도에 조사된 연말에 발표된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2016년 암 환자 조사 결과이고요. 2018년도에 조사된 내용입니다. 이때 유방암은 2,300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 ER 검사, PR 검사, HER2 검사가 시행되지 않았거나 정확하게 결과를 알 수 없는 255 케이스를 제외한 2,045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국가 발생률의 데이터베이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료는 2018년 12월 31일에 최종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연구를 위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자료는 국가암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사된 그런 이제 변수들의 특징들을 제가 연구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본 분석에 사용된 그런 임상적 특징을 나타내는 변수로서 나이, 그 다음에 토포그래픽 코드가 있습니다. 일명 T코드라고 하는데요. 환자의 해부학적 부위를 나타내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몰폴로지 코드가 있는데요. 이것은 환자의 암 조직에 대한 종류를 확인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종의 크기입니다. 튜머 사이즈로 2cm를 기준으로 해서 2cm 이상 미만으로 이제 구분을 하였고요. 그레이드 오브 디퍼런시에이션은 그 암 조직이 어떻게 분화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의 일반적인 병기인 스테이지 병기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암의 요약병기라고 해서 미국 CDC를 통해서 발표된 SER, 스티어 병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어 어주번트 세라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암 수술을 전에 먼저 선행화학요법을 실시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나이 분류는 이제 유방암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40대, 50대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 우리나라 유방암 중에서 39세 이하를 이제 나이 분류에 넣었고요. 그리고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암의 해부학적 부위는 이제 유방이 되겠는데요. 유방암이 유방의 발생 부위에 따라서 유두 부분과 그 유두의 주변인 유륜 부위, 유방의 중심 부분에 암이 발생했을 때를 C50.0에서 50.1로 분류가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방을 4등분을 했을 때 안쪽 그 4분의 1 부분을 50.2, 50.3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 4분의 1 부분들을 50.3, 50.4, 50.5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의 해부학적 부위 중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50.0부터 50.5까지 중에서 서로 오버래핑, 중복되는 병변을 가진 경우를 50.8이라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50.6과 50.9는 기타 부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 M코드인 암의 조직학 코드가 되겠습니다. 암의 조직학 코드는 다양하게 세분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조직 소견으로는 덕탈&드 로뷸러 네오플라즘 조직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과 나머지는 기타 조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양의 크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cm 미만과 이상으로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분화도는 고분화도, 중등분화도, 저분화도, 분화도를 알 수 없는 경우로 분류를 했습니다. 암의 스테이지는 1, 2, 3, 4기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스티어 스테이지 병기는 국소형, 구역형, 그 다음 원격형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오 어주번트 테라피는 현재 그 치료를 네오 어주번트 치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는 이런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또한 그 TNBC와 넌 TNBC 분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호르몬 모두가 음성인 TNBC와 한 가지라도 양성이 나온 넌 TNBC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은
이 TNBC와 넌 TNBC 두 가지로 나누어서 임상적 특성을 비교를 했고 모든 데이터는 SPSS 23.0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 분석 내용으로는 카이스케어 테스트랑 두 그룹을 비교하는 카이스케어 테스트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두 그룹 간의 예측을 알아보기 위해서 리그레이션과 디시전 메이킹 트리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분석의 이제 결과 부분인데요. 우선 첫 번째 분석 결과로는 유방암의 임상적 특성 비교 분석이 되겠습니다. 표 2에서 보시는 테이블 2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체 유방암의 그 트리플 네거티브 TNBC는 12.4%가 되겠습니다. 253명으로. 그리고 넌 트리플 TNBC는 87.6%. 그래서 TNBC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땐 약 12.4%이지만 이 252명의 환자들은 이제 상당한 여러 가지 어려운 치료 방법 빠르게 진행이 되거나 암이 치료 방법이 적절하지 않아서 이제 나쁜 예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그 특징들을 살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넌 트리플 네거티브인 TNBC의 그 위험 요인을 예측해서 유방암 치료를 할 때 이런 부분을 특히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분석은 보면 이제 유방암이 발생되는 해부학 코드와 조직학 코드 사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한 크로스 어나리시스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유방의 해부학적 부위와 조직학 부위를 살펴봤을 때 이 지금 M50 850에서 854번이 아까 말씀드린 튜볼라 앤드 로뷸러 네오플라즘 티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서 발생되는 그런 이제 암종들이 전체 그 유방암 환자의 94.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C50.4와 50.5에 해당되는 그 유방의 외사 분면에 해당되는 경우가 43.1%로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의 이제 해부학적과 조직학 특성에 따라서 살펴봤을 때는 이 54.4와 5는 여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아우터 쿼드런트입니다. 그래서 외사 분면에 암이 이런 덕탈 앤드 로뷸러 네오플라즘의 형태로 가장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표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TNBC와 넌 TNBC의 임상적 특성 비교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으로 표기를 해놓은 부분이 이제 유의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런 변수들이 되겠습니다. 나이하고 그 다음에 튜머 사이즈, 그 다음 스테이지, 스티어 스테이지, 그 다음 네오 어주벤트 세라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TNBC와 넌 TNBC를 비교해서 살펴봤을 때 TNBC 유방암은 39세 이하와 70세 이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TNBC만 살펴봤을 때에는 50세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지만 두 군을 비교를 했을 때는 39세 이하와 70세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의한 변수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튜머 사이즈와 관련되어서 봤을 때는 두 군을 비교했을 때 2cm 이상 종양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디퍼런시에이션 분화도를 살펴봤을 때는 분화도에서는 저분화도 early differentiation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테이지 병기에서는 스테이지 4 아주 이제 말기암 환자에서
이런 이제 TNBC가 많다라는 거. 그다음에 시어 병기에서도 원격 전이가 많다라는 것을. 그다음에 선행보조요법에서는 선행보조요법 치료를 받은 군이 TNBC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을, 받지 않은 군보다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TNBC의 임상적 특성만을 살펴봤을 때도 이렇게 나이 또 연령대도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너무 많은 군, 그다음 튜머 사이즈도 큰 경우, 그다음에 스테이지나 시어 병기도 나쁜 단계, 그다음에 그리고 그 수술 전에 선행 보조요법을 먼저 수행한 그룹이 TNBC에서 많다라는 것을 통해서 TNBC의 암의 예후가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 TNBC와 넌 TNBC를 통한 TNBC의 그 예측 모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보시면 TNBC에 따른 그런 이제 임상적 특성의 그런 위험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로지스틱 그 리그레이션을 통해서 나타난 표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임상적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는 나이와 그 다음에 그 M 코드, 그리고 디퍼런시에이션, 그리고 시어, 그 다음에 네오 어즈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나이를 살펴보게 되면은 나이는 49세, 그러니까 39세 이하를 기준으로 했을 때 40대와 50대에서 2.1배, 1.8배 정도 높게 TNBC가 나타나겠다라는 그런 결과입니다. 또한 M코드는 이런 튜블러 앤드 로뷸러 네오플라즘 티슈 대신에 기타 유형이 이제 약간 변형적인, 유방암에서 잘 나타나는 조직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기타 조직이 나타날 가능성은 0.5배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TNBC는 유방암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나타날 확률이 높다. 뭐 이렇게 다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분화도 같은 경우는 저분화도는 고분화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분화도는 0.04배 정도 낮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시어 스테이지에서는 국소적 그런 그 스테이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구역적 기준이 나타날 가능성이 1.6배 더 높았고 선행 보조요법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2.7배 더 높게 발생하겠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 decision 트리 모형을 통해서 살펴본 그런 유방암의 TNBC의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이 그 두 개의 그 트리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트리는 카트 방법에 의한 트리 모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차드 방법에 의한 트리가 되겠습니다. 두 개의 트리 모양이 약간 상이하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두 트리에서 나타나는 위험 인자는 우선 그 카트 방법에 의한 위험 인자는 첫 번째 분화도가 있고요. 분홍색,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그 다음에 선행화학 보조요법, 그 다음에 나이, 그 다음은 스테이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차드 방법에 의한 것도 선행의 분화도, 그 다음에 선행화학요법, 그 다음에 나이,
나타나서 이제 두 가지를 서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이제 이 차드 방법에서는 스테이지 변기가 영향력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두 가지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분화도와 선행화학요법, 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살펴본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모델하고 디시전 메이킹 트리 모델, 두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해봤는데요. 그 예측 모형의 예측 위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추정치 같은 경우 여기에 리스크 에스티메이트는 수치가 이제 1.95와 0.12로 나왔는데 이 그 확률이 이 수치가 값이 작을수록 모형 구축이 성공적으로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리그레이션 모형에서는 1.94고요. 디시전 메이킹 트리에서는 0.12로 디시전 메이킹 트리가 더 잘 모형이 구축이 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 그리고 예측 확률은 리그레이션이 87.8이고 디시전 메이킹 트리는 87.6으로 이제 디시전 메이킹 트리가 0.2 정도가 적게 나왔는데 두 가지 모형 다 매우 우수하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모형의 위험 분석은 예측 위험은 매우 잘 모형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도표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보시게 되면은 이 TNBC는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39세 이하와 70세 이상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요. 튜머의 사이즈는 2cm 이상 종양 발생 TNBC가 발생할 확률이 높았고, 그리고 암의 병기는 이제 4기에서 21.7%, 그다음 시어 병기에서는 21.7%가 원격 전이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로지스틱 해기 분석을 통해서는 연령하고 조직화 코드, 그리고 이 튜머 사이즈는 잘못 들어갔네요. 그다음 분화 등급, 그리고 스테이지 병기, 그다음 네오 어드밴스 테라피 이 요소가 그 위험 요소로 나타났습니다. 반대로 그 디시전 메이킹 트리에서는 분화 등급하고 네오 어드밴스 테라피, 에이지, 그리고 스테이지 병기가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예측 모델 모두 이제 공통적으로 나타난 위험 요인은 이 연령하고 그다음에 분화도, 그다음에 네오 어드밴스 테라피가 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TNBC 이 환자에 대한 치료적 접근은 분화 등급이나 선행 보조요법, 그리고 나이, 스테이지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 TNBC 환자들은 분화도가 낮고 또 병기가 높은 원격 전이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방암의 병리학적 특성과 위험 인자를 일반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유방암 환자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향후에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변수, 제가 조사한 자료는 이제 국가 데이터베이스의 2차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유방암의 위험 요인을 예측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위험 인자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연구에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유방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변수, 또 사망률, 또 다른 요인과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분석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각 나라별 또는 각 나라별 또 인종별 또 대륙별 이런 특성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